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 그런데 이상직 전 의원만 구치소에서 지금 교도소에서 영상으로 참여를 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10분 만에 끝났더군요. 안에 보니까 이 신모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름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그러니까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이미 본인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이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오늘 전부 다 증언 거부를 한 겁니다. 증언 거부를 해서 질문이 더 있었는데 재판장이 더 할 의미가 없다라고 중단시키고 1시간 10분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1시간 10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라고 한다면 이슈가 없으면 없을 텐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검찰의 질문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변호사님께 먼저 좀 문제를 좀 풀어보죠. 네네. 이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증인이니까 증언 거부할 수 있죠. 네. 보니까 이유가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되더군요. 이게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부를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뭐 피의자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공판전 증인신문이 뭐냐면은 네. 그 범죄 수사에 있어서 네.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하게 인정이 되면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검찰에서 소환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저기 출석하기도 싫고 진술하기도 싫다 이렇게 할 경우에 네.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예.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이라도 먼저 증인신문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게 공판전 증인신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신우석 씨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그 기소는 안 됐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게 형사소송법 221조의 인데 거기 5항에 보면은 이렇게 공판전 증인신문을 할 때 판사는 통지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통지를 해야 되느냐? 네. 피고인이나 피의자나 아니면 변호인이나.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문 대통령이 피고인은 아닌 거죠. 아직 뭐 기소된 게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변호인도 아니잖아요. 네. 뭐 누구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피의자란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네. 그 조사가 끝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신우석 씨가 네. 만약에 할 말이 많았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뭐 검찰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그다음에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네.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한 건 결국 할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변이 말씀하셨듯이 억울하면 다 분다. 네. 억울하면 할 말이 많다. 근데 억울하지 않고 숨기려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 거부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칙에 따르면 이 사람은 숨기는 게 많다는 뜻이겠네요. 네네. 근데 일단 하나씩 해보죠. 지금 검찰이 밝힌 혐의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눈길을 모읍니다.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건 뭐냐면 그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 여기까지 알려졌는데 네네. 검찰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태국으로 이주한 다혜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국해서 직접 면담했다. 그리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2019년부터 자그마치 63차례나 이상직이 신우석에게 전화를 해서 무엇인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1년여 동안 이상직이 증인에게 63차례나 전화통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같은 기간에 이 신우석은 이상직에게 22회의 전화통화 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총 85회에 거쳐서 이상직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상직과 소통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그것을
기억하느냐 했더니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 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겁니까?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비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을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이렇게 내부 논의가 된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서창호가 항공사의 고위 임원이 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대단히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서창호는 아무런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잘 못하고 나이도 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상한 거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리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직이 왜 그 중진공 이사장이 됐는가? 서창호 뽑아주기 위해서. 서창호가 어떻게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가 됐는가? 이상직 회사니까. 이상직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납득이 되는 거고 그 중간 고리가 뭐냐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주고 나중에 그 공천까지 주고 그 과정에서 자기 사위 취직시켜가지고 억대 연봉 받게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법전의 규정대로만 보면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신우석이란 이야기예요. 네. 그게 이제 검찰도 그게 그렇게 인정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공판전 증인 신문할 때 네. 검찰이 판사한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라고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서면으로 소명서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그 소명서 쭉 읽어보고 그래 신우석이 필요한 사람이네 증인 신문하자. 그 다음에 피의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이란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문 대통령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상직과 소통을 했다. 왜 지금 친인척 특별 감찰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이 문재인과 친인척도 아닌 이상직과 소통을 이렇게 85차례나 했는지에 물으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또 문다혜와 직접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 것과 또 다혜의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검찰은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혜가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지금 사적 업무에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했는지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양평동 다가구 주택하고 제주도 별장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부동산의 사적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구입하고 매매하고 하는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그 흔적이 그 정황을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보도에 나오고 정리된 문재인과 경제 공동체인 문다혜의 고리를 이 사람이 그야말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님? 네네. 너무 길었나요, 제가? 좀 요약해 주세요. 요약하면 네. 문다혜의 검은 돈 내지는 문다혜의 사적인 어떤 업무를 이 사람이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검찰이 알고 있었다.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신우석 씨가 지금은 조국혁신당 그 사무부총장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의 밑에서 민정 행정관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사적인 것들을 챙긴 사람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인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냥 뭐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었단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검찰이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별감찰반이다. 그리고 친인척과 관련된 이 업무를 한다 그러면 친인척의 수발을 들라는 게 아니라 친인척의 비위를 파악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꼭 비위뿐만 아니고 그 친인척 관련해서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그다음 뭐 경호 같은 것부터 경호처는 또 따로 있지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문다혜가 그 태국까지 갈 생각을 했었는가?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면 예컨대 문다혜가 나 태국 갈래 그러면 왜 태국 가는데 태국 가면은 경호도 힘들어지고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 못하게 설득하는 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되는 점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태국으로 간 유일한 이유는 타이 이스타젯에 서창호가 취직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좀 전에 그게 여쭤본 이유가 원래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 특별감찰반은 대개는 이제 검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 맡는 게 지금까지 어떤 상식적인 궤도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의 전직을 봤더니 옛날에 김진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에 비례를 했던 김진애 의원의 보좌관을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당직자예요. 당뇨라고 할 수가 있죠. 민주당에서 계속 보좌관 등을 했던 사람이 다른 업무도 아니고 물론 그런 당직자들이 청와대에 많이 갑니다. 행정관으로도 많이 가고 하긴 하는데 특별히 특별감찰반에 이 사람이 갈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것도 이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텐데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특별감찰반, 행정관 뭐 이런 업무가 과연 이 사람한테 옳았는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언을 듣는 데는 실패를 했고 1시간 10분 만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옛날에도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명숙 여동생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 증언 소환을 거부해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겨갖고 재판부가 과태료를 300만 원 했는데 그것도 어기고 과태료 한번 어기면 뭐 아무런 300만 원만 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두 번을 300만 원씩 그렇게 과태료를 매겼는데도 안 나오자 재판부가 그때는 세 번째는 구인장을 발부를 했어요. 네네. 그때서야 한명숙 여동생이 나왔는데 역시 증언 거부를 했더라고요. 피의자가 아닌 증인으로 나왔는데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판전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해버리면 도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와서 증언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그걸로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증언을 거부하는 건 권리니까 그건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사람 신우석 씨 나와가지고 진술 거부할 거다 그렇게 저도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감이 또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공판정 증인신문이라고 해서 소문난 잔치라고 이제 언론들이 뭐 오늘 난리가 났었는데 소문난 잔치가 역시 뭐 정변 말씀하셨듯이 별로 그렇게 영향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재판 다녀오셨죠? 네, 재판 다녔습니다. 예, 오늘 딱 또 정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재판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에 환신골드 선전하고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환신골드만 선전하고 가면 되는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시작한 지 17분 만에 첫 말을 하게 되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어느 분이 지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아는 건 지각한 거 아니냐고. 댓글에 지각한 거 아니냐고. 예. 뭐 물어보시죠? 본인 재판이셨어요? 예, 오늘 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재명도 오늘 이제 재판이 있었죠. 네. 이재명도 이제 그 위증 교사 네네. 그 재판이 3시에 열렸다가 네. 예,
6시에 끝났습니다. 네. 5시 반에 끝났습니다. 네네. 5시 반에 끝났는데 오늘 얘 서중조사인데 네. 그 뭐를 했냐면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네네네. 그 김진성이 갖고 있던 그 녹음 파일 네네. 그거를 전부 틀었답니다. 오. 재판정에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전부 틀었는데 네. 이제 그 개딸이 음흠. 개딸들 분들 이렇게 그 이재명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퇴장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때 거기에 실제로 들으니까 그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나 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이제 목소리가 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녹취를 틀자고 한 건 검찰 측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변호인 측입니까? 아, 판사님이 다 틀자 그냥. 아, 판사가. 예. 네. 다 틀자. 굉장히 길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그래도 몇 개 안 되니까. 아, 네네. 예, 통화 기록이니까요. 네. 예, 어차피 이제 재판 중에 이제 그걸 다 틀었더니 이건 뭐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판 중에 위증을 했던 사람이 내가 위증했습니다만 해도 네. 이게 큰 타격을 입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본인이 위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돼 있으니 그렇죠. 이건 뭐 그래서 옛날에 저기 뭐야 욕을 많이 먹었던 그 네. 판사님도 조차도 네. 이거는 입증이 됐다 혐의가 네. 그랬던 게 이제 위증 교사인데 네. 이 재판이 이제 오늘 있었고 네네. 이게 이제 결심이 이제 이달 말에 네네. 예, 결심이니까요. 네. 예, 결심해서 그때 이제 구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녹취록 해갖고 글로 보는 것과 실제로 목소리를 듣는 것과 천한 차이가 글로 들으면 맥락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목소리를 들으면 왜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알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좋지만 이렇게 강요하는 때에 강요하는 네. 어떤 특유의 억양이 있잖아요. 또 가스라이팅 하다가 예, 예.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네. 이제 김진성이 네. 저 거기 없었는데 이제 네, 이렇게 네. 나오니까 결정적으로 난그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예. 이제 나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이재명도 거기서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말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예, 이제 개딸들이 한숨 쉬고 바깥으로 나갔다. 이거 이제 재판정에 있던 사람이 예,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재판에선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그 검찰 측 주신문을 네. 제가 이제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네네. 받았는데 모든 사실에 대한 인정을 다 했고요, 제가. 네네. 근데 제재를 제가 밝히는데도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지, 예, 이렇게 내가 죄가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 네네. 예, 상세하게 네. 예, 증언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본인의 재판은 그럼 예.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 피고인 신문이니까요. 예, 예. 이제 피고인 신문 단계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네. 예, 마지막 단계라서 이제 피고인 신문하고 주신문하고 제주신문하고 이제 거기 이제 반대 신문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피고인이 여러 명이니까 네네. 피고인들 그렇군요. 모두 이제 그 신문이 끝나면 네네.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추가 증인 네. 한두 명 있고 나면은 아마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까 네. 예, 생각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가 네. 또 네. 뭐 아주 과격한 말을 했어요. 네. 그 문다혜는 좀 이 말이 과격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아버지에게 검찰이 칼을 겨누기 위해서 예. 자신은 더럽혀져야 할 말이다. 하하. 네. 일주일 전쯤으로 기억을 하시죠? 네. 문다혜의 또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죠. 네. SNS에 이거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네. 이 뭐 조폭들이 많이 쓰는 말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였죠.
이제 막 가자는 거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다희가 이렇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이렇게 좀 네. 과격한 말을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또 이것도 재밌어요. 지금 민주당이 보면은 그 이제 문재인 비리, 문다혜 비리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른바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되게 윤건영 의원이죠, 뭐. 윤건영 의원하고요. 거기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밖에 없어요. 윤건영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과 바로- 직접 네. 소통하는 건 그렇습니다. 윤건영 바로 혼자예요. 겁니다. 근데 소통을 좀 제대로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뭐 타이스타가 뭐 표 파는 회사라고 뭐 이러고 뭐 4-5명밖에 없고 그리고 서창호 씨는 뭐 게임 회사 증권 회사를 다녀서 뭐 상당히 능력이 된다고 그랬던가요? 아니 게임 회사 증권 회사 다닌 사람이 항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지금 문다혜 비롯해서 네. 문재인 가족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리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네. 자, 문재인은 이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 수사까지 예상하고 지금 네. 소위 잔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예. 윤건영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윤건영이가 뭘 나서서 해도요. 네. 문재인은 아마 이거 계산할 겁니다. 네. 검찰에 가서 이거 뒤집으면 되거든요. 네. 그것까지 계산해서 윤건영이가 지금 이 실드를 치고 있는데 예. 윤건영 말 자체가 지금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어차피 검찰 가서 말을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국민들이 윤건영이 문재인 대변인이니까 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 조금 듣기라도 할 텐데 그럼 문재인은 무슨 생각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 가서 헛발질하고 딴 말을 하고 하지만은 내가 나중에 검찰 뒤집으면 된다. 그럼 뭐하러 지금 저렇게 헛발질하고 딴 말하게 만드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네. 이제 좀 익숙해져 가지고요. 네. 이 굉장히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절대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네, 조국 네, 때부터입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이전에는요. 그렇죠.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가 어떤 혐의에 걸리면 그렇죠. 무조건 잘못했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답니다. 네, 네. 뭐 협조하든 하지 않든요. 네. 근데 조국 때부터 예. 검찰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인사로도 잘못했다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 문재인, 이재명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요. 네. 국민들 앞에 이걸 소상히 알려야 된다라는 의무감이나 책임은 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피해갈 건가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 마시고 네.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을 오늘 보면은 7월 4일 날 검찰이 이제 그 법인카드, 법카 의혹으로 그때 저 나오라고 소환장을 보내고 그때 발표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벌써 이제 9월 중순 보름으로 다가가니까 거의 2달하고도 열흘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소위 이른바 소위 계속생을 까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그야말로 검찰을 이른바 개 무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너네는 아주 무슨 독재 악마니까 난 아예 상대를 안 하겠어. 뭐 지금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김혜경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나갔는데 그게 언제 나갔습니까? 검찰이 서면 질의를 하겠다 했는데 딱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나가가지고 아 추석에 나를 제물로 추석 밥상에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들어가서는 또 묵비권을 그대로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을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뭐 장기판의 졸도 아니고요. 지금 뭐 문제가 말한 뭐 돌 맞는 개구리인지 뭐 그런 급으로 지금 굉장히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역대 지도자 중에 뭐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래도 검찰이 저렇게 소환을 하는데 2달 하고 열흘을 소위 이른바 쌩을 까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 지금 보면은 그래서 검찰이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를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는지 그 말이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저거 강제 구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일반인도 강제 구인을 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은 더 강제 구인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지금 야당 대표라는 네. 걸 방탄으로 해서 지금 검찰을 말씀하신 대로 깔아 네. 넘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더 강제 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추석 연휴에 저는 강제 구인을 하라고 지금 검찰이 촉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국회가 다시 열렸어요. 예. 다시 풀어주라고 하면 풀어주면 예.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검찰의 법 집행이 이 엄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김혜경이가 법인카드를 가지고요. 예. 왜 검찰에 직접 나왔을까요? 네. 김혜경은 이 진술 거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혜경은 이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밑에 있던 5급 이 비서관이 알아서 다 했다. 난 모른다라고 배소연이가 했어요. 네. 배소연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진술 거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자, 딱 걸려든 겁니다. 네. 자, 이제는 이재명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재명의 법인카드가 쓰여졌습니다. 예. 이게 경기도에서 결제가 됐을 겁니다. 총무국에서 결제를 했겠죠. 그렇죠. 비서실에서 네, 가져가서. 네, 네. 배소연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에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2개월 동안 안 나오겠다면 네. 검찰이 잔뜩 보냈더라고요. 질문을. 네, 네, 지금 민주당에서 끙끙 앓고 있다 그래요. 네. 이재명이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현상입니다. 문다혜 관련해 가지고 이 많은 관계자들이 진술 거부하거든요. 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답을 할 사람은 문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이상직과 문재인이 거래한 거거든요. 그렇죠. 문다혜는 몰라요, 정확하게는요. 그냥 아빠 찬스 쓴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이재명이 답을 하지 않으면 법인카드는 하나도 얘기가 안 돼요. 그렇죠. 법인카드 주인은 어쨌든 이재명이니까. 예. 경기도에서 결제를 그럼요. 경기도의 과장국장들이 바보입니까? 그럼요.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법인카드를 쓰니까 돈이 모자라서 다른 국에서 땡겨왔어요. 그렇죠. 그런 일도 많았다고. 조명은 씨도 그런 얘기 했죠. 거기서 그때 아마. 네. 지금 이재명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검찰이 이재명을 도와주시려면 검찰이 도와주려면 네. 강제 구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서정욱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또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네. 이재명 그럼 개인 카드 지난번에 압수수색도 하고 해서 이재명 김혜경 개인 카드 까자.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법인 카드는 다 뭐 법인 카드 용도에 맞게 썼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들을 사적으로 쓰는 거, 뭐 사적으로 뭐 생활용품이건 사적인 어떤 용도로 하는 모든 것, 그럼 개인 카드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월급은 쫙쫙쫙쫙 쌓이고, 그다음 개인 카드 들여다봤더니 왜 쓴 용도가 없고, 이게 다 지금 검찰이 나름 확보했다. 이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인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맞습니다. 네. 저하고 비슷하게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예. 저도 기자 생활을 하고 몇 년 뒤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리를 일으킨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죠. 관사 부분, 네. 뭐 차량을 쓴 부분 많이 봤어요. 예. 그것도 배우자가요. 그렇습니다. 남편이든 네. 부인이든요. 전 법인카드를 가지고요. 네.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건 살다 처음 봤어요. 이거 개인 기업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혹시 기자 생활 근데 하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서울에 무슨 한 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구에 지금 저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그런 이유로 법인카드를 아예 거기 지금 그 뭐죠? 그 구의회 의장 법인카드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이 썼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갖고는 지금 권익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조사한 끝에 경찰로 송부를 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금. 네. 그런 걸 볼 때 배웠다. 이재명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많다. 네. 참 이런 걸로 무리를 빚지는 않았거든요. 네, 정말 그렇죠. 파렴치 네. 창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기억하십니까? 그 KBS 이사를 놓고 문재인 정권 때 네. 그거 쫓아내려고요. 네. 4,000원이었습니까? 그렇죠. 김밥 네, 그거 뭐 하나 그거 그걸 했다고. 찾아내서 법인카드로 그걸 썼다고 네. 그랬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럼요. 그때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억울했는데 제가 이번에 조명은 씨 그때 그 독도 지우기 막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 떠들길래 예. 하도 웃겨갖고 조명은 씨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예. 조명은 씨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예. 일제 샴푸 심부름 하시지 않냐.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 독도 지운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분의 일제 샴푸를 그때 심부름했던 심정이 어땠냐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일제 샴푸 쓸 수 있다. 근데 저렇게 애국 뭐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반일을 외치는 정치인이라면 그래도 샴푸 쓸 때 조금은 국산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카드 문제인데 그 나보고 수원에 있는데 그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예. 그 우리 또 전화 받더니 그 원장님은 또 왜 그렇게 일을 만드셔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조명은 씨 저 청담동에 미장원 가가지고 그 쿠오레 샴푸 사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또 은근히 굉장히 헤어스타일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스타일 잘 하시려면 일본 샴푸 써야 된다고 청담동 미장원 헤어 드레서 그분이 출장 와서 또 머리 매만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비주얼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래? 그러면 바로 일본 일제 샴푸. 그래서 그 공무원이 거기 2시간 걸려서 가서 그걸 샀는데 83,000원인가요? 그걸 사가지고 자기 카드로 일단 내요. 자기 카드. 그거는 법인 카드로 나중에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카드로 내. 그러고 영수증 뽑아와서 경기도청 비서실에 갔더니 그 영수증 보고 현금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씨는 그걸 당연히 의심하죠. 저것도 다 세금에서. 일제 샴푸를 사는 것도 모자라서 공무원을 그 유통 한마디로 택배 기사 시키고 그 다음에
돈은 또 비서실 나아가선 경기도청 금고에서 이런 거 나간 거 아니냐 이게 그분 얘기입니다. 네. 아, 진짜. 네. 출생님 뭐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인사를 하셔서 고맙고요. 네. 이희애님이죠. 지금 불에서 반사가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네, 아유,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이재명이 왜 일제 샴푸를 썼을까 물어요. 또 좋은 얘기시네요. 근데 네. 샴푸 부분은 또 제가 좀 아시는구나. 많이 알죠.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머리가 빠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탈모 방지? 과거에 네. 머리 빠지는데 일제 샴푸가 좋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아. 지금은 국산 샴푸가 훨씬 좋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가 조금씩 빠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네. 그 일제 샴푸를 쓴 건데요. 아하. 이재명이 그것도 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일제 샴푸를 안 쓰는 걸로 알아요. 아. 그 이재명이 머리가 뭐 이제는 안 되니까 약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머리가 상당히 없어요 위에 보면. 아, 지금 벌써 없습니까, 그거- 머리가? 그럼 이재명도 나이가 꽤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재명이 또 63년생인가 잔머리를 싶은데. 그렇게 돌리니까 잔머리. 그게 머리가 남아날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말 나온 김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재명 그 다음 달에 1심 판결 나오는 그 네.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을 놓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형이 나오느냐. 네. 100만 원 이상이고 또 징역형 실형이 나올 거냐. 그렇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재명 저 법꾸라지가 또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 그 객관적인 정황과 물증 그런 거는 다 이미 상당한 양형이 불가피한 그리고 뭐 저 만약 둘 다 유죄고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유죄가 난다면 100만 원 이상이지 예. 유죄가 나면서 100만 원 이하로 가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위증교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증교사는 그렇게 이재명을 봐줘가지고 기각을 시킨 유창훈 판사조차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걸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이재명의 유후 우리나라 판사 중에 아마 가장 우호적인 판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판사조차도 소명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유죄가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그 선거법의 경우에는 벌써 지금 원래 6개월에 끝나야 되는데 1심 하나만 갖고도 지금 1년 6개월인가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2심으로 가게 되면 뭐 다 사실관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걸린 거의 절반 또는 그 이하. 그렇다면은 내년 6개월 안에 그리고 3심이야 뭐 어차피 사실관계만 법률관계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상식적으로만 간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양형을 1심에서 때리고 2심과 3심은 내년 안에 다 끝나게 된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일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법원이다. 저는 법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판사들이 또다시 그 무슨 법이 아니고 무슨 여의도 눈치를 본다든지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유창훈 부장판사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지난해 9월이었죠. 예. 그 판결이 나왔어요. 굉장히 깁니다. 네. 그 핵심은 이제 위정교사가 인정이 되는데 이재명을 야당 대표니까 이 언론의 국민의 또 이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꼭 구속시킬 필요가 있느냐였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제 주변에 뭐 많아요. 법조인들 많으시겠죠. 물어봤어요. 네, 네. 우리 방송하다가도 만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법조인들 대부분 이야기가 이런 판결을 이해를 본 적도 없고 이해를 못 하겠다는 네, 거고요. 네, 네. 이런 판결을 내릴 거면 뭐하러 이렇게 길게 써느냐 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변명이 긴 거죠. 변명하자니 계속 궁색하게 늘어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저 유창훈이라는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니까 네, 네, 네.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고 뭐 이런 성격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궁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판사들이 네. 정치인 재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정치인 가급적이면 구속시키지도 말고 정치인 재판 재수 없다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죠.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은요. 네. 이 형이 1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죠. 이 거짓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입니다. 그럼요. 정확합니다. 네. 이재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호하게 네. 그냥 잘 모르겠는데 해도 될 일을 완전히 모른다라고 그럼요. 합니다. 대장동과 연관성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죠. 국토부가 네. 무조건 강압했다라고 네.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럼요. 네. 국토부의 압력 뭐 요구도 좀 있었고 네. 우리도 보기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위정교사의 핵심은요. 네. 이 위정을 해서 네. 위정을 교사해서 이게 혐의가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입니다. 무혐의가 됩니다. 네. 2018년 저 때요. 그렇죠. 형의 그 이번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 거짓말은 걸려들었고요. 네. 나중에 뒤집어지죠. 근데 이 부분은 무혐의가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혐의가 된다. 자, 예. 위정을 했는데 예. 법정했어요. 네, 네. 그 재판 결과가
무죄가 무죄가 되는 된다.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거짓말해서 무죄가 된 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네. 심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위정을 해서 그 결과에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럼요. 네. 네,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이 이재명이 자기 그 두 가지 거짓말한 것 가지고요. 네. 뭐 골프는 친 것 같고 낚시는 한 것 같고. 네. 위원님 골프 치시죠? 아, 저는 안 칩니다. 골프 진짜 안 못 칩니다. 치십니까? 예. 정말 못 칩니다. 이 골프나 낚시는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네. 그 법정에서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직접 골프장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정황들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뭐 아예 모른다고 완전히 쌩을 까면 뭐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판사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니 사진을 보니까 내가 뭐 사진이 나왔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자리에 김문기랑 바로 옆에 있기는 인정을 한다. 이런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난 잘 모른다라고 이제 뭐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죠. 네. 이 공직하고 같이 외국에 출장 가보신 적 있죠? 그 공직에서 이제 외국에 일을 하러 따라가면 이 그렇죠. 출장 취재를 하지 공직자들 주로 이제 않습니까? 외교부제가 출입할 때 외교부 관리들이 어떤 그 국제 회의 갈 때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같이 네. 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소위 이재명이 말하는 하위 공직자와 네. 뭐 고위 공직자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 가는 팀이 보통 뭐 1000명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이때도 10명 뭐 15명 그럼요. 수준입니다. 네, 네. 엄청나게 친해집니다. 그럼요. 특히 하위 공무원하고 더 친해져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요. 도지사나 시장은 누가 챙겨야 됩니까? 하위 공무원들이 신분하고 뭐 다 그런 챙깁니다. 분들이 일정, 의정, 접촉이 동선 뭐 이런 훨씬 거. 많아져요. 그렇네요. 네. 높은 저 머리가 큰 사람들은 네. 회의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이런 그것도 또 거짓말들을. 굉장히 아주 그 날카로운 포인트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취재를 같이 가봤어 이제 같은 기자니까 우리가 그거 알거든요. 뭐 알죠. 네. 또 나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뻔하거든요. 아니, 이 호주에 가서. 상식적으로 저 여러 뭐 낯설고 물설고 한 이국에서 또 매일매일 부닥치는 사람들이 그쪽 나라 사람들이니까 사실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하니까 같이 있는 그 우리 팀이란 건 굉장히 애착도 강해지고 똘똘 뭉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고 또 김문기라는 사람이 단지 그것만 해서 친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후에 이재명이 각종 본인의 여러 가지 그런 행각을 할 때에 다 뒷받침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아예 모른다라고 하다가 여기서 말을 바꾼 것부터가 저는 말이 안 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도 저렇게 했어야지. 처음부터도 골프 치긴 쳤는데 모른다 뭐 이렇게 나가지. 그때는 완전히 모른다. 그리고 이 사진 나오니까 거기에 답을 안 하잖아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빼박 증거가 나오면 그때부터 말을 안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제가- 걸로 듣고.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보수 계열은요. 보니까 그게 좀 미련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그걸 또 막 변명하고 막 해명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 이슈가 살아남아. 근데 이 사람들은 빼박 증거, 뭐 누가 봐도 이건 뭐 100%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 일제 샴푸에 대해서 말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재명 일제 샴푸 그 머리 털이 빠져서 그건 저만이 알 수 있는. 네, 정말 물론이죠. 다만 그 이제 진짜 쓴 이유는 당연히 머리털이 빠지는데 일제가 뭐 좋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전혀 그 반일 한다는 본인의 기족은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쓰는 것이고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 그런 게 나왔으면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네. 이재명이 입을 닫는 것 가장 많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인카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가장 적나라 쪽팔리거든요. 아, 쪽팔리지. 이거 말하면 할수록 쪽팔리거든요. 쪽팔리네. 예. 그리고 내역들이 더 나오잖아. 그럼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이 문재인과 이재명 관련해서요. 네. 마지막 정리 요 부분을 정리를 그렇죠. 하자면요. 네, 네, 네. 정치권에서 많은 예상 전망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결정타가 될 것이다. 네. 또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문다혜 김정숙 소환 있고 난 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소환이거든요. 예. 상당 부분 앞으로 진행은 돼야 될 것이지만 그렇죠. 문재인도 소환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문재인을 직접적으로 이 뇌물 피의자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럼요.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검찰이. 네. 그건 더군다나 오래전부터 피의자로 적시도 있었죠. 전국이 확 바뀔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오늘 또 나왔잖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아마 이걸 갖고 지금 굉장히 특검을 걸고 아마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공세를 시작할 거예요. 네. 뭐 오늘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 시작하기 접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심인데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게 전주 예. 그 전주 모 씨죠. 송모 씨. 예. 이분이 1심에서는 무죄인데요. 2심에서는
방조죄 혐의가 추가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유죄가 됐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포인트예요. 왜냐면 여사도 바로 그렇게 그 손모 씨와 같은 전주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검찰이 요 2심을 지켜보고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내리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 만약 오늘 손모 씨가 무죄가 난다면 방주에서 무죄가 난다면 여사도 무죄인데 예. 유죄가 난다면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했거든요. 그 유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아마 이제 민주당은 난리를 한번 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감사원이 그 용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패나 예. 이런 비리 혐의가 있었다. 일부 의혹이 나왔다. 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을 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재명, 문재인 공동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이 이제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죽자 사자 아마 이것을 갖고 이제 문제를 삼을 것인데 저는 이럴수록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문재인과 또 이재명에 대한 아까 말한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는 구인을 해야 되고 문재인은 저 아까 말한 대로 문다혜, 김정수, 문재인 순으로 빨리빨리 소환해서 이미 피의자 적시된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민주당 하는 그대로 갚아주면 돼요. 민주당이 지금 왜 특검을 주장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법을 어겼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럼 법을 어겨서 지금 조치를 해야 된다면 바로 민주당 잣대로 지금 너무나 그 혐의가 농후하고 분명한 이 이재명, 문재인 일가 바로바로 진행하자. 뭐 특검 그거는 또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그럼 하든지. 너네가 몰아치는 만큼 그 속도 그대로 가자. 그게 맞는 거죠.